안녕하세요. 너와라 TV 속의 TV 정치가 보여입니다. 2017년 하반기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흥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후에 개헌에 5.18 정신을 추가하겠다면서 발언을 하나 더 얹어서 5.18이 다시 화제가 되는 계기가 됐었죠. 민주화다 아니다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5.18에 대해 청년들이 가진 생각과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5.18을 알아보려면 먼저 역사의 흐름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부터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나라가 너무 어수선했어요. 왜냐하면은 간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하고 뭐 피땀 흘린 그런 결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잔재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첩들도 너무 많고 너무 어수선했는데 뭐 하나를 예로 들자면 통역당 사건 아시잖아요. 요즘 그렇죠. 이슈가 됐었던. 그런 거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통역당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대놓고 간첩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잡혔을 때 사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간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간첩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그쵸. 또 그때 하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쏜 총에 이제 서거하셔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잡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계엄령이라는 게 뭐 전시나 사변같이 되게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에 사법권이나 행정권 같은 걸 다 군의 권력하로 몰아주는 그런 건데 뭐 이게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경비계엄,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군과 관련된 사법행정권만 군한테 주는 거니까 이건 뭐 오케이인데 비상계엄은 군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법행정권을 다 군의 권력하로 주는 거라 군의 힘이 조금 많이 세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여기 5.18 얘기에 빠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 게 다 내려진 게 그 내부 간첩들을 잡으려고 그쵸. 그 당시에는 약간 북한보다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내부 간첩 사건이 너무 많았어서 내부 간첩을 대상으로 이제 경계를 하자 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엄령이 내려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최규하가 총리로 있었는데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체육관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최규하를 최규하 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은 보안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실장이다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세력이 커졌는데 이제 하나회라는 그런 군부 조직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이 세력이 점점 커가니까 정승화라는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두환이 세력이 크니까 그 사람을 전두환을 경계해가지고 동해로 자천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걸 이제 전두환이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전두환이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김재규를 조사하다 보니까 정승화랑 엄청 가까운 사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니까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자천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전두환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체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결국 최규한테 가요. 그래서 나 이 사람 조사하겠다, 허가해달라. 왜냐면 어쨌든 학상이잖아요. 윗사람 체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허락을 안 해줘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리공관을 점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사태, 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쿠데타라고 불리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허가해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서명한 그 종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미 체포 연행에 간 이후에 최규하한테 서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사후승낙이지 이것도 쿠데타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시대적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군사 독재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비상 계엄까지 이제 이어지니까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도 5월 15일에 이제 서울역 앞에서 이제 다 같이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유시민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근데 유시민이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버스 정경들과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버스로 이제 그 정경들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정경들과 군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하고 이제 계엄령을 빨리 해제하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시위대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또 군부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네, 군부에서는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네,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휴교령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남대에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네. 전남대에서 처음 사건이 터질 때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력 사태가 아니라 뭐 돌 던지고 화분 던지고 이 정도였대요. 그래서 돌 화분이 던져서 경찰서 창문이 깨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돌 화분을 던지는 시민과 학생들을 향해 경찰과 군인이 최루탄을 쏘고 무슨 가스를 살포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했던들 내가 시민 학생들에게 돌 화분 던진다고 최루탄과 가스를 살포할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말이 너무 많아요. 막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정말 뭐 알아보다 보면 뭐 이 사람 말이야 완전 저 사람 완전 정반대니까 진짜 너무 헷갈릴 정도로 많고 그때 당시 이제 시민과 군인들 사이에 이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칼로 찌르고 뭐 총을 쏴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신체 일부를 막 도려내고. 네,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5.18에는 진짜 별의별 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말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구분해 보면 세 가지 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지만원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그 북한군 600명이 땅굴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600명이 이 사람들이 시위를 주도해서 일으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다른 설로는 이제 내부 간첩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역당 사건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제 간첩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간첩들의 명단을 이렇게 전단지로 막 뿌리면서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홍보? 아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한 의혹은 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의혹에 또 좀 약간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원래 그러니까 5.18 사건 전에는 원래 북한으로부터 방송이 나오긴 왔는데 하루에 10몇 개씩 왔었대요. 근데 5.18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몇천 개의 방송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에? 네, 그때. 근데 저는 이 내부 간첩설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를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총기 휴대가 불가능한 국가잖아요. 네. 불법인 국가잖아요. 근데 뭐 군인들이 뭐 최루탄 쏘고 계엄군이 총을 쏜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고를 털 생각을 한다?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의문이었고 그렇죠. 그 수도권에서는 뭐 시위 같은 거 할 때 최루탄 던진 적도 있대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근데 땅에 떨어진 총기를 주워서 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고를 털어서 우리도 똑같이 무장을 할 생각을 한다? 이게 왜 1980년도 5월 18일 광주에서만 일어났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시민들과 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투쟁이라는 설도 있잖아요. 근데 시민이더라도 저는 솔직히 약자라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미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무장을 다 했더라고요. 그냥 시민이라기보다는 시민군. 맞아요. 그냥 시민군과 국가의 군대가 충돌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진짜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4시간 만에 38개의 무기고를 털었잖아요. 그냥 학생들과 시민들이. 네. 근데 저는 아니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4시간 만에 38개나 털 수 있나. 이거 거의 무슨 완전 전문적인 훈련받은 무슨 그러니까요. 군대잖아요 거의. 그리고 저희 같은 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무기고를 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다른 설로는 이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군인들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그걸 시민들이 쏘겠다 하는데 사실 말이
뭐 영어 공상과학에서만 나올 것 같은 진짜 말이 안 그런 되는 의혹이라서 얘기죠. 솔직히 막 신뢰는 안 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시민들과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군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총탄으로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쵸. 누가 더 많이 죽였는지. 근데 저는 약간 개헌에 5.18 정신을 추가하겠다. 이거는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민주화 항쟁이다 아니다. 국민들이 의견 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무리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시대 상황이 잘못됐다고 해도 이렇게 무력 시위로 군인과 경찰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3.1 비폭력 운동 생각하면 일제 탄압하에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죽었고 사실 그거는 옳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불의한 부분이잖아요. 근데도 그때는 비폭력 시위로 나아갔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5.18의 이제 혜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6.25 때 이제 죽으신 열사들과 이제 천안함 때 죽으신 열사들은 정말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 가족들은 지금도 계속 눈물을 쏟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5.18 유공자들의 혜택에 비해서 이런 열사들에 대한 혜택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외되고 오히려 묻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5.18 혜택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광주 이제 시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광주시에서 직접 이제 심사를 하고 직접 채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심사 기준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왜 5.18 유공자는 점점 늘어가는 건지 확실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가 뭐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